지금 계속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슬픈 게 뭐냐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게 다 완성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우리는 볼 따르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진행형 그리고 현재가 우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와 미래가 엮여져 있는 현재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의미를 경험케 한다는 거에서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성당 안팎을 좀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대부분의 성당 건축은 고딕 양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성가족 성당도 고딕 양식을 따랐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있다. Por tanto, Gaudí pertenece al modernismo, pero de alguna manera va más allá del modernismo, ¿sabes? O sea, porque es un fenómeno. Por esto, Gaudí es un fenómeno. 가우디는 성가족 성당을 설계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다. 실에 줄을 매달아 첨탑의 모양을 설계한 것이다. 그렇게 늘어뜨린 모형을 뒤집어 첨탑의 설계를 완성했다. Idea, un proyecto que para su época es una obra descomunal, y casi diría inconstruible en su época. Por tanto, partimos de un proyecto que en la actualidad, no digo que sea fácil, pero sí que ya es construible. 카탈루냐 지방의 영산 몬세라트. 가우디는 이 산의 모습을 바탕으로 성가족 성당의 독특한 첨탑을 구현한다. La naturaleza es la madre de toda la cultura y hay que saber leer la naturaleza. Entonces sus formas también se inspiraban en la naturaleza. Las decoraciones, las estructuras estaban muy inspiradas en la naturaleza. 첨탑과 장식들도 자연을 그대로 담았다. 실내의 기둥은 카탈루냐의 나무를 닮았고 꽃은 첨탑이 되었다. 외벽의 장식은 바로 카탈루냐의 자연이다. 가우디에게 성가족 성당 건축은 예술적 성찰과 종교적 깨달음이었다. Gaudí se hizo cargo de la obra muy al principio, trasladó su despacho, que lo tenía en un edificio en la ciudad antigua, al templo de la Sagrada Familia, al lado, y durante toda su vida estuvo trabajando en este taller, ¿no? 성자만 묻힐 수 있는 성가족 성당 납골당에 묻힌 가우디. 성가족 성당과 함께 가우디의 예술원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경건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을 모티브로 곡선의 미학을 살린 성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 숲이고 자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자연의 질서는 하느님이 창조한 거고 그거를 건축가가
알아차려서 거기 하게 되면 건축가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기여하는 거다. 그건 가우디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가서 이렇게 구경하거나 이렇게 건축물을 할 때 정말 내가 자연 속에 들어와 있다고 느껴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내부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막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어떤 숲속에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비치듯이 네. 그런 그걸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 그 종탑 설계를 실과 추를 이용해서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이렇게 보기에도 특별해 보이는데 실과 추를 이용한 그 이유가 있나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다리아처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별거 아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휘어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힘을 전달해서 나뭇잎의 무게를 지상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바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 추를 거꾸로 매달면 힘의 분포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매달면 그 힘의 작용을 역으로 만들면 되니까 네. 저런 이제 고층 건물이 가능해진다. 요즘 같으면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을 것을 그렇게 아니면 구조 계산을 했겠죠. 예. 근데 저거 구조 계산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그런 직관력이 오히려 저 대단한 건물을 만들게 된. 네. 옛날 우리 대단한 거라. 저 고대 건축 우리 큰아버지가 그 건축 네. 장인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자가 있나 여기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실 쫙 해가지고 먹물 딱 칠해가지고 탁 튕기는 거 그걸로 그냥 직선한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그 웅장한 건물들을 다 만들고 네. 못을 하나도 안 쓰고 네. 못 들어갈 짝에 이렇게 악으로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껴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건물이 뭐예요? 뭐라고 쳐? 외국 친구, 독일 친구가 있다. 네. 그 우리나라에 놀러 와라. 진짜 무슨 건물이 어려운 있다. 질문인데요. 뭐라고 그럴래? 63 빌딩. 또. 안 나와요. 예.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양반은 전부 곡선이야. 네. 집도 아주 개상망측해요. 창문이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건축을 했는데 다 그리고 삐뚤 이렇게 삐뚤. 왜? 이 사람 아버지가 주물사였어. 주물사. 네. 그 주물사는 그 똑바로 할 수가 없잖아. 전부 이게 후 불면 그 직각이 돼요? 안 되죠. 그런 영향을 좀 본질적으로 받았네요. 네. 이게 모양이 이렇게 유연하게 자연의 모습을 닮은 거를 그 주물로 뜨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머릿속에 이렇게 구불구불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 가장 중요한 그 아름다움의 진실, 그 진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의 질서가 있는데 가우디가 생각하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건물도 자라게 해야 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고 예. 감동만 받았지 그걸 정말 실체였어. 그것도 가장 무거운 돌로. 그것도 1년이 아닌 100년, 백몇십 년이 걸려서 만다고 하는 저 집은 아마 우리가 죽어서 몇백 년이 돼도 저 건물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다. 야, 근데 그런 생각. 건물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철학은 정말 대단한 철학이에요. 말로만 생물이 아니다. 정말 잘하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이 느껴지는 말이네요. 인간이 네.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이 뭐냐면 뭔가를 완성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상태를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 과정을 못 견뎌하는데 특히 건축가들은 정말 이런 완성품에 대한 강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벗어났다는 게 이건 뭐 대단한 철학자의 수준이네요. 저는 좀 감히 그냥 함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스스로 신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자연을 닮은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또 하나의 자연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의지가 그 가우디의 수많은 건물들에서 이게 비정형적인 곡선들이 나왔을 건데 성가적 성당을 하면서 내가 신인 줄 알았더니 이게 30년 동안 고생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고 되게 허름한 복장으로 그렇게 수도하듯이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 결국 조금 견해가 다른데. 왜냐하면 높이 짓는다고 하는 걸 자기는 점점 건물은 높아지지만 가우디는 스스로 점점 작아진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건물이
돈이 없어서 할 때도 유명한 시인이 가우디 선생이 나가서 모금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십몇 년인가를 가하호호 방관하면서 모금한 사람이에요. 가우디가 직접 모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네. 주변에 만나면 또 돈 달랄까 봐서 아는 사람이 딴 데로 도망가고 합니다. 그러니까